자, 그러면 오늘 아침 뉴스 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네. 전해드려야 되겠죠. 요즘 뭐 주식시장 좀 약간 뭐 박스권 같은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그 와중에도 어마어마하게 불을 끄는 그러니까요. 주식들이 많이 오른 거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왜냐면 네. 이제 7월 1일이니까 좋은 기운을 받아야지. 네. 예? 우리도 10배짜리 10바가 한번 해야죠. 근데 이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선 테마죠. 이스타코라는 주가가 이게 뭐 이스타코 주식이 얼마고 전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이스타코라는 주가 주식이 작년 말에 677원이었대요. 677원. 동전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난달 말 그러니까 어제죠. 6,650원. 이게 정확하게 거의 900%? 9배 네네. 올랐어요. 근데 이게 부동산 매매 임대업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이제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죠. 이재명 경기지사의 장기 공공주택 정책 테마주로 꼽혀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뭐 이게 뭐 무슨 니시는 아니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정책 테마주라도 부동산 임대업 해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10배씩 나냐 이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상승률이 높은 게 687% 오른 NE 능률이라는 데인데 이게 작년 말에 2,845원에서 6월 말에 22,400원이 된 거예요. 계속 오르더라고. 근데 이게 영어 교육 업체거든요. 근데 이 최대 주주가 윤호중 옛날 그 한국 야구르트 회장이에요. 윤호중? 네. 이게 한국 야구르트 있잖아. 네네. 거기가 이제 HY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 모양인데 거기 회장이 여기 최대 주주라는 거예요. 근데 파평윤 씨라는 거예요. 파평윤 씨가 전체 윤 씨 한 80% 된다네. 윤 씨 하면 이제 대부분 파평윤 씨. 아니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진짜 명망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죠. 조선시대 윤관 장군을 비롯해서 또 윤봉길 의사 다 이제 파평윤 씨죠. 그래서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타코하고 애니 능률이 다 정치인들하고 우리 관계 없습니다. 공시를 했는데도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뭐 출사표를 던진다든지 오늘 이재명 지사 출사표 던지죠 아마? 오늘이 7월 1일. 7월 1일이니까.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제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 될 텐데 이제 그럴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선거철마다 이 정치인 테마주가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급등락을 해서 이 투자자들이 유의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요, 저도 타이에 의해서 정치인 테마주 한번 가져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좋은 주식이라고 샀는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뜻하지 않게. 이 정도는 아니고 하필이면 나는 해주채 씨 그 관련된.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야, 그게 심리가 있잖아요. 갑자기 자기 예상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주가 흐름을 보이는 거야.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스테디하게 올라갈 거야. 뭐 이런 갑자기 20몇 프로 오르잖아요. 야, 그럼 저도 있잖아요. 저도 생각이 바뀌더라고. 야, 애니 능률 이런 거는 파평윤 씨라고 7배씩 올랐는데 해주채 씨도 한 3배는 가는 거 아니야?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안 되지. 내가 그리고 유튜브 이런 데 가서 곁불 째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눈을 찔끔 감고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 이거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그냥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치인 테마주로 분류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땡큐. 수익 실현.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시느라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여러분 누가 이렇게 준 거예요. 땡큐하고 그걸 이제 잘 받아 드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남들이 먹었다니까 그걸 쫓아 사시면은 정말 후회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파평윤 씨 중에 뭐 이분들이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없거니와 혹시라도 있어도 이게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걸 같은 성씨라고 도와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에 처하면은 생각이 또
자기 생각이 좀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립니다만은 기업은 저 주식 투자는 그 기업의 내재 가치의 상승 그게 이제 재무제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료가 가끔 가다가는 의외의 가격 급등락을 일으키긴 하지만 네. 결국은 회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주식들을 지금 당장 파시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주식이 뭐 얼마인지 좀 몰라요. 그렇지 정치인 테마주로 해서 급등한 걸 절대 따라 사시는 일은 없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아직 대선이 있잖아. 내년 3월 며칠이잖아요. 네. 아직 대선이 아직 한참 남았대. 그러니까 지금 다시 빠지더라도 언젠가 또 기승을 부린다. 그리고 아직 후보 결정도 안 됐고 당내 경선도 안 됐기 때문에 이 재료는 뭐 아주 신선한 재료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네. 행운은 그냥 행운으로서 그러니까. 네, 그냥 땡큐. 고마워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내가 어떤 뭐 전략적 접근을 해보겠다. 제가 특정 종목을 안 좋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다. 정치 이유 없이 올라서 정치인 테마주로 분류되어 있는 주식을 갖고 계시거나 사시려는 분들에게는 한 번쯤 3프로 TV에서도 이런 워닝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올해 상반기에 많이 오른 주식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디디 추싱이라고 그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미국 증시로 또 가는군요. 야, 근데 참 이게 우리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린 정경분리라는 얘기를 간혹 하는데 정치와 경제는 분리한다. 그리고 이제 개인 간에도 어떤 그 사감과 경제적인 활동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좀 이제 서양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 약간 우리가 조금 그게 좀 모자란 부분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이즈 비즈니스. 뉴욕이나 뭐 특히 주이시들 이런 사람들 항상 얘기하는 게 야 비즈니스 거래는 거래잖아. 이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 같아요. 장사할 때. 근데 우리는 이제 인간관계에 어떤 훼손이 되거나 그러면 야 저 꼴도 보기 싫어. 비즈니스 끊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중 관계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뉴스를 선택하면서 야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저렇게 트럼프에 의해서 저렇게 한다는데 중국의 가장 큰 차량 공유 업체죠. 중국판 우버라고 하는 건 미국에 상장을 하고 또 미국 사람들 여기 투자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투자단에서는 사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정치, 외교, 안보, 군사가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이 국제적인 어떤 돈의 흐름에 어떤 도도한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디 추싱 뭐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어저께 상장을 했는데 장중 상승폭이 28.6%까지 올라가서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수준까지 평가를 받았다가 종가 부근에서는 4% 수준으로 상승폭을 줄이면서 대체로 뭐 600달러 수준, 600억 달러 수준, 그 정도 수준에 이제 멈췄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 쿠팡 굉장한 기업 가치를 받은 거죠. 100조. 디디 추싱과 쿠팡을 비교하면 어떤 정프로라면 어디에 투자를 하겠어요? 디디 추싱하고 쿠팡이요? 중국의 차량 공유 1등 업체. 작년에 216억 달러 매출. 216억 달러는 얼마입니까? 216억 달러. 그 정도 25조 정도 되는 25조 매출. 거기에 적자는 적자는 비슷하네. 25억 달러. 그리고 쿠팡도 미국 회사죠. 일본 그리고 디디 추싱하고 굉장히 쿠팡하고 비슷한 게 여기도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21.5%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애플이 10억 달러를 투자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쿠팡도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공통점이 좀 있는데 물론 업종은 다릅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한국의 이 쿠팡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중국에서 어쨌든 중국판 우버라고 하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에 가장 피해를 본 업종 중에 하나가 차량 공유죠. 차량 왜냐면 남의 차 타고 싫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동차 판매가 는 이유도 나 공유 이런 거 싫어.
내 차는 내가 몰아야 되겠어. 안전을 위해서.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다시 공유 경제라. 사실 공유 경제란 말보다 지금은 구독 경제란 말이 더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디디 투싱의 뉴욕 시장 상장을 보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공유 경제가 다시 부활할 거냐.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정경 분리는 앞으로 유지될 것이냐. 네. 이런 거.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 다 내쫓고 뭐 이렇게 쇄국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중국의 가장 큰 공유 차량 업체가 미국에 상장을 하네요. 사실 뭐 두 회사 중에 저는 사실은 뭐 둘 다 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네. 만약에 오늘 당장 네가 뭐 얼마의 돈으로 둘 중에 하나는 사야만 한다라고 누군가가 명령을 한다면 저는 디디 주식 가겠습니다. 디디 주식? 네. 차라리 디디 주식으로 가겠습니다. 디디 성장성이 차라리 쿠팡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것 같다. 저는 횡보디야. 두 개 중에 고르라면서 본인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선택지가 뭐 나머지 다 있으면 나도 다른 거 하죠. 저도 5G 더 물 타죠. 그렇구나. 네. 두 개 중에 이런 맛도 있어야지. 네, 그렇게 두 번째 뉴스 정리하고요.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좀 커지다가 지금 또 뭐 델타 변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터지면서 여전히 여행 가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모양이죠. 트래블 버블 제도가 이제 개시가 되고 있어요. 트래블 버블이라는 게 이제 뭐 버블이 쌓였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막을 그렇죠. 안전막 같은 안전막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버블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버블이 그런 뜻도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네. 통상 이제 버블은 깨지기 쉬운 거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북 마리아나 제도 즉 사이판과 여행 안전 권역 합의문 트래블 버블에 합의를 했어요.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한국과 사이판 왕래하는 거는 2주간 자가격리 안 해도 된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다른 프로에서 이 트래블 버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이판 입국객들은 사이판에 입국하는 출발 72시간 전에 음성 진단 결과를 제시해야 되고 현지에서 한 번 더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5일 동안은 지정 숙소에서만 머물러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단체 여행만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5일째 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오면 6일째부터는 지정 숙소와 구역을 벗어날 수 있겠는데 이게 사실 여행으로서 그리고 이 사이판을 뭐 20일, 30일씩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가족 여행을 가려면 사이판은 2, 30일 뭘 해요? 거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이판은 사실 거리상으로 뭐 과함이 한 4시간 걸리죠. 그죠? 사이판 정확히 전 사이판 안 가봤는데 그 정도라면 살짝 갔다 올 수 있는 그죠? 예를 들면 한 3박 4일, 4박 5일 코스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지정된 숙소에 있어야 되고 또 동선을 계속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사로 보는 거는 이제 백신이 확대되면 그러면 이제 여행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 거다. 보복 여행이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행업계의 종사를 굉장히 오래 한 지인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김 프로님 그 기사 그런 거 너무 많이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여행업계에서는요. 사실 요원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장에는 사실 아직도 굉장히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행권 여전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에 잡히는 예를 들면 트래블 버블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의 내리는 어때요? 사이판이랑 해? 이제 괌하고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괌하고도 하고 뭐 또 발리에 인도네시아 하고 뭐 이렇게 자꾸 연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사람이 갔다 왔다 하겠지. 그래서 곧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장의 어떤 분위기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기사에도 보면은 이 트래블 버블이 뭐 그렇게 크게 이제 여행을 진작시키겠냐. 그리고 사이판 현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여행객들 때문에
지금은 뭐 비교적 굉장히 괜찮은 분위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여행 수요에 대한 것들이 늘긴 늘 겁니다. 네. 그런데 연말 안에 그 원상복귀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렇고 제 생각으로는 과연 우리 방역이라는 게 지금도 오늘도 700명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여러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수도권 4인 그죠? 수도권 4인 밤 10시까지 일주일 더. 네네네. 심각하니까 일주일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예상대로 한다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여행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부푼 그런 시기보다는 우리 내부의 어떤 이 코로나에 대한 방역 그리고 백신의 빨리 조기 접종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이 더 많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뭐 기사나 이런 데 보실 때마다 버블 약간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주 거품 같은 거는 여러분 프로스라고 그러죠. 프로스. 예. 그거 이제 거품 그렇게 이제 쭉 올라오는 이게 그런 거고 버블은 좀 더 비눗방울 같은 느낌. 예, 하나하나 이렇게 있는 비눗방울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그래서 버블이 터진다고 하는 거는 맥주 거품이 쑥 터지는 게 아니고 큰 비눗방울이 커지다가 빵 터지는 이런 게 이제 버블이 터진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로스 그리고 버블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프로 영어 시간이었고요. 자 그러면 그거 한 달에 한 번만 해주세요. 오래 듣긴 좀 거북스럽죠? 네. 뉴스3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제 미주미 이양영 교수님과 함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또 사상 최고가를 또 어떻게 사채 기록하고 있는지 사채 한번 대감으로 하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 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